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신고 수업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신고 졸업했습니다. 네, 경신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매번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 또 지연이라고요. 학연도 그렇고요. 성북구에서 거의 2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신한진 아파트 완전 토박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7동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6호, 그리고 204동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도남초등학교랑 삼선중학교랑 그 다음에 경신고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 동네에서 이제 유년기를 다 보냈고, 네, 이제 대학교 이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여기서 수업할 때 우리 아이들이랑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네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다른 학교를 제가 수업하고 있지만 약간 제 사촌동생 느낌으로, 네, 물론 제가 자식도 없지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한 문제 알려줄 걸 두 문제, 물론 다른 학교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신고를 졸업하다 보니까 제 담임 선생님이 지금 참고로 교감 선생님이에요. 네, 제가 다녔을 때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시고, 이제 경신고 이제 벌써 설명회를 또 하게 됐는데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서 준비는 항상 많이 하는데 다 못 알려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많이 좀,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브로셔도 있고 하니까 브로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매년 제가 이제 컨셉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뀐 지 지금 2년 차예요, 딱.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하반기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08년생 아이들까지는 아마 이제 대학교 입시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아마 픽스가 될 것 같긴 한데 3학년 2학기 때까지 이제 시험이 이제 다 들어간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 시험이 1년에 총 4번 있는데 12번의 시험이 아마, 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경신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제 3학년 2학기 때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예,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아이들 오래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뭐 1학년 때 시험이 좀 잘 뭐 좋은 점수가 좀 받지 못했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또 한 번에 또 기회들이 또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요. 좀 많은데 경신고 되게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지역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경신고 하면 이제 거의 뭐 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냥 아이들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물론 참고로 제 인스타 한번 마팔 해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경신고 관련 자료를 제가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정재민 국어 쳐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경신고에 대한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은,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제 2학기 종합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났을 때 경신 1학년, 2학년, 네,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렇게,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요런 거 많이 제가 자랑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요거 한번 자랑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상위권 친구들 원래 잘해요, 솔직히. 원래 잘하는데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다 최상위권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권이나 이제 중하위권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등급, 3등급이면 사실은 인서울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이 맥시멈이에요. 마지노선이고, 올해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재원생들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이 친구가 이제 3등급이었으면 인서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학기 때 2등급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좀, 네,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뭐 다른 학원이나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살려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2등급이었다가 지금 1등급으로 올라갔죠. 네, 엄청난 성적이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저랑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2학기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네, 엄청나게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이에요. 2학년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9등급제긴 한데 이제 성적 자체가 이제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물론 3등급까지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서울 안에서도 이제 2등급까지 다 2학년 즉 2학기 때 복구를 좀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저랑 내신을 또 같이 하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뭐 1등급이면 제일 좋고요. 2등급만 유지돼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중위권 대학까지도 수시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좀 제가 한번 밀고 싶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 양력입니다. 양력에서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국어 경신고 오늘 학생도 온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뭐 저희 때랑 거의 비슷해요. 졸업한 지 좀 많이 됐지만 저희 때랑 좀 비슷하고 왜냐면 선생님들 거의 그대로 계세요. 거의 그대로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빠르게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시간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서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되게 비주류 교과서를 사용했었고요. 저 때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도 비주류 교과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나름 그래도 이제 교과서 지약사 교과서라고 해서 그래도 주류 교과서로 아마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중심 수업을 많이 하시고 네, 되게 그래도 무난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올림포스 보이시죠? 이게 부교재인데요. 저 때도 이제 이 올림포스를 썼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서 부교재로 활용을 좀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한 3년 전까지는 교과서만 하셨고 그다음 프린트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올림포스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 올림포스의 활용도가 살짝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셨는데 교과서라고 한다면 1학년은 보통 이제 문학이랑 문법 위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1년 동안 독서나 뭐 요즘으로 따지면 화법과 언어, 뭐 작문 이런 것들을 아예 학습을 안 하고 2학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취지 자체가 이 부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에도 고전 작품 좀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약간 좀 부족할 만한 그런 영역들을 이 부교재를 통해서 독서를 원래 출제 안 하셨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보통 독서를 출제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3월 학평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독서를 여기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영역을 다 1학년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좀 작년부터 좀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분석한 거예요. 네, 다 분석했는데 요건 이제 제 그 자체 교재 목차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 19문항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같은 게 10문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의 한 2배 정도 출제가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중심이긴 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선생님 뭐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점수로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찝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서다평이 지금 4문항이고 여기 서다평 없죠. 서다평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서 나와요. 거의 그래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잘 보시면 서다평을 다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서다평도요. 예전에는 수업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알려줘도 필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숙제를 내줘도 안 해와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 걸로도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아예 입을 제가 직접 벌려서 떠 먹여줘야 돼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서다평 틀려요. 꼭 감점 받아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다평 전문 콘텐츠를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제랑 답 똑같이 나와요, 그냥. 아예 똑같이 나와요. 근데도 틀려요. 50명의 학생이 여기서 제 수업을 듣는데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이제 과제나 콘텐츠를 줘도 틀릴 사람은 또 틀려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릴렉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독서에서 과학이랑 주제통합 영역 이런 지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문학이랑 독서만이 아니라 문학이랑 문법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독서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문항 정도 나왔고 선택
뭐 선택형 열문항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면 일단은 아이들이 교과서는 일단 잘해요. 근데 남학생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남중남고 출신이지만 이거 되게 등한시해요. 엄청 등한시해요. 부교재 자체를 그냥 문제 한번 풀고 오답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교재에 해당되는 교재도 제 교재를 또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을 너무 믿어서 얘들아 학교에서 이 부교재 쓰니까 부교재 가져와 이랬는데 안 가져와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교재를 만들고 이거에 해당되는 과제집도 따로 만들어요. 혹시 모를까봐 여기서 서답형이 나올 것 같아서 서답형 교재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저는 상까지 다 차려줍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거 한번 제가 가져온 이유는 시험 범위거든요. 시험 범위인데 제가 지금 노란색 음영 쳐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음영이 안 쳐져 있는 데는 시험 범위긴 했으나 출제가 안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시험 범위는 있는데 안 나오는 이제 작품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최중요 작품은 제가 또 파이널 때 한번 요거는 좀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다 선별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의 이제 반영 비율 자체가 한 2배 정도 난다라는 점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어요. 경신고를 제가 나왔고 그다음 경신고를 오래 수업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제 제자들이 벌써 대학교 2학년, 3학년이 됐고 경신고 친구들이 이제 2019년부터 쫙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4개년만 가져와 봤어요. 별건 아닌데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작년부터 이제 개편되면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닥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다 뭐 고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5등급제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뭐 등급마다 되게 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죠. 이제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고요. 이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물론 여기서 전교 1등부터 거의 10등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 학원에서. 이 안에서 싸워요. 이 안에서 싸우는데 제가 봐도 참 미묘해요. 은근 경쟁? 눈빛 이런 수업 때 보면은 다 여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좀 이 안에서 좀 경쟁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 간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경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거기 브로셔나 거기 뭐 자료집 보시면 이제 유명할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는 떨어졌는데 연대의대랑 고대의대가 붙은 친구가 있어요. 제 제자거든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시절인데 보시면 상위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지금 제 수업 때 조교를 하는 친구가 지금 고대 다닌 경진고 출신인데 그 친구가 이제 다녔을 때 성취도인데 확실히 그때는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역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소문상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좀 입학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 친구들이 좀 더 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어떤 스타일의 경신고에서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경신고는 단답형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처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디테일 떨어지는 친구들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근데 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너 서답형 채점했어? 그랬더니 아직이요. 객관식 다 맞아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답형이에요. 네, 서답형이 이제 거의 뭐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서답형도 채점을 자기는 다 맞다고 하는데 막상 네, 꼬리표나 이런 거 검사하다 보면은 2점씩 까져 있어요. 이게 남학생들이 이 조건 4개 중에 하나를 놓쳐요. 이런 디테일을 놓쳐갖고 저는 처음에는 야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 4개를 동일하게 주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한 문제당 5번씩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서답형 끝판왕이라는 콘텐츠입니다. 네, 한 문항에 5번씩 연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보기랑 문제랑 아예 답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 연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학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고 화법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시험 범위 자체가 화법을 거의 처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 화법에서도 분명히 서답형이 나올 거고 이거 작년 친구들 애들 엄청 많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기랑 아예 똑같죠, 지금. 답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답형을 아이들 대비를 좀 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문제 안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많이 이제 약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까 부교재라고 말씀드렸죠. 부교재 그냥 문제 한번 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답도 안 하고 들어가요. 부교재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들 다 제가 자체 제작해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랑 아예 똑같아요. 네, 그대로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약할 만한 것들만 제가 딱 약점을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예 문제랑 답까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머지 것들은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재 사례만 한 4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이들 지금 보시면 90점 이상 해가지고 만점자가 3명인데 그중에서 2명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한 6주 정도 아이들 학습시켰는데 되게 잘, 가성비 있게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왔고, 요거는 제가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딱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만 2022년부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재원생들 이제 등급이 한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 뭐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어떤 식으로 대비를 자꾸 해주는지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살짝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중교재 안 씁니다. 시중교재 쓰면은 뭐 굳이 학원을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M사나 뭐 E사 인강 들으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굳이 경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죠? 네,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서비스와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혼 갈아 넣어서 이렇게 자체 제작 교재, 진도 교재 만들고 그냥 과제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아무 문제나 던져지지 않고 경신고에 맞는 교재를 제가 엄선해서 따로 제작하고요.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200문제 정도 제가 주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프린트도 갖다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단권화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신고의 역사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기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요. 경신고는 사립이잖아요, 어머님들. 그죠?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요. 학년. 돌아가면은 작년에 썼던 문제 또 쓰고 재작년에 썼던 문제 또 써요. 그래서 제가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거를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넣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한번 풀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콘텐츠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 연계 작품 대비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부 연계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닥 그렇게 뭐 가성비는 없는데 요게 이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건데 이게 아이들이 일부 친구들은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들 예습 복습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복습 중요한 건 아시면 예습이 중요한 건 어머님들 아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콘텐츠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춘향전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수업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경신고에 실제로 출제됐던 춘향전 문제를 먼저 한번 생으로 한번 풀려봐요. 수업 전에.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기분 좋게 수업 들을 수 있고 약간 좀 내가 춘향전 확실히 어렵긴 하네 라고 느낀 친구들은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풀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납득을 좀 시켜주려고 그 다음에 집중도나 몰입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되게 아이들이 막판에는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필살기죠. 서답형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서답형을 거의 뭐 170%, 180%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고요. 너무 많죠. 복스 테스트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클리닉 당연히 해야죠. 네, 클리닉은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클리닉도 다 하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오답노트를 이제 수학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보내시다 보면 오답노트 되게 수학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오답노트 하라고 하면 합니까? 국어?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라고도 몇 번 시켜봤거든요. 강사 10년 이상 하면서 안 해요. 그거 오답노트. 특히 남고 애들 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만드냐면 매주 아이들이 이제 풀어왔던 과제들 아니면 복습 테스트 이런 모든 콘텐츠를 총 망라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 5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주 주차별로 누적해서 시험 3주 전에 이미 완성이 돼서 아이들한테 나가요. 이건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 다 이미 맞은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최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은 사실 이것만 풀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등급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다른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제일 특화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되게 웃기죠. 정신교육.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만 좀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런 워딩들인데 여기 아버님이 오늘 안 오셔가지고 네,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저는 이거를 매주 10분씩 진행을 합니다. 되게 글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점수가 일단 잘 나오려면 일단은 그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대학을 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매주 정신교육을 거의 3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간에 소통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정신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창 또 사춘기고 또 이제 슬슬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시기예요, 보통.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학원 선생님 말은 또 잘 듣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죠. 어머님 번호, 학생 번호, 아이들, 그 다음에 매주 주차별로 항목을 다 나눠서 디테일하게요. 제가 콘텐츠 진짜 많잖아요. 그 콘텐츠 하나라도 안 했으면 다 체크가 실시간으로 돼요. 그래서 그 줄을 넘어가지 않게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요. 그냥 안 해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제출할 건데까지 완벽하게 한 명 한 명 집요하게 연락을 합니다. 카톡을 해서 안 받으면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줄을 넘기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 40명 이렇게 지금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한 그 정도 많을 때는 50명 이상이었는데 한 5%는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진 이유는 힘들어.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다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서.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 보면.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쌤 우리 애 좀 설득해 주세요. 근데 저도 설득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요, 아까 결과나 입시 결과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고 싶고, 브로셔 맨 뒤에 보시면 아이들 실적이에요. 네, 그걸로 제가 증명을 또 드릴 수가 있어서 맨 뒤에 그 브로셔 그 색깔로 컬러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만 일단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휴강 없이 3월 초에 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7일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갖고 진행하고요. 클리닉은 이제 제가 추후에 일정을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한 1, 20분만 더 있으면 또 질의도 한번 받고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수학도 또 들으셔야 되고 영어도 들으셔야 하니까 데스크에 제 번호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추후에 또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따가 가실 때 데스크에 제 번호 물어보시면 저한테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